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할 줄 알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바깥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곳이었지만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땅이 기름져서 곡식과 과일이 아주 잘 자라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마을 어귀부터 뒷산 자락까지 붉게 익은 사과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던 새들도 그 달콤한 향기에 취해 날갯짓을 멈추고 쉬어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가족과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언덕배기에 낡지만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돌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순이었는데 두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생김새부터 마음 씀씀이까지 무엇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동생 순이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녀서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하고 다친 짐승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보살펴주는 고운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에 언니 도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매섭고 차가운 성격을 지녀서 남이 잘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고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의 봄 두 자매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매에게 집 뒤편에 있는 넓은 밭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물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딸이 서로 의지하며 우애 좋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겼지만 언니 도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만과 욕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동생인 순이가 자신과 똑같은 크기의 땅을 물려받은 것이 못마땅하여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언니인데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마땅하지 어떻게 동생과 똑같이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도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고 부모님의 유언이 있었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고 억지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가 찾아오자 두 자매는 각자의 밭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사과 농사가 잘 되면 1년 내내 배를 골치 않고 살 수 있다고 일러주었기에 두 자매는 장터에 나가 가장 튼튼해 보이는 어린 묘목 두 그루를 구해왔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묘목을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안고 집으로 돌아와 밭에 가장 양지 바르고 흙이 부드러운 곳을 골라 정성껏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녀는 구덩이 바닥에 부드러운 거름을 깔고 묘목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펴서 심은 뒤 맑은 시냇물을 길어다가 듬뿍 주었습니다. 순이는 나무를 심고 나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무야 부디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자라다오. 비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견디고 따가운 햇볕 아래서도 시들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주렴.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 마치 나무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가지를 살랑거렸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밭으로 달려가 나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 밤새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사과나무는 단순히 과일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언니 도리는 묘목을 심는 과정부터 동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리는 귀찮다는 듯이 괭이로 땅을 대충 파헤치고는 묘목을 구덩이에 거칠게 던져 넣었습니다. 뿌리가 꺾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흙을 발로 툭툭 차서 덮은 뒤 물 한 바가지 휘뿌리고는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야, 너도 얼른 자라서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아라. 동생네 나무보다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장 베어버릴 테니 알아서 해. 도리의 목소리에는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욕심과 경쟁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리는 나무를 심은 뒤에도 물을 주는 둥 마는 둥 했고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도 게으름을 피우며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나무 뿌리가 썩을까봐 밭에 나가 물기를 터주고 해가 너무 뜨거우면 어린잎이 타버릴까봐 지프로 그늘을 만들어주며 땀을 흘렸습니다. 벌레가 생기면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멀리 던져주고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순이의 정성에 감탄했고 저렇게 공을 들이니 나무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여름 내내 부채질이나 하며 방 안에 누워있거나 밭에 나가더라도 나무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놈의 나무는 왜 이렇게 더디게 자라는 거야? 옆집 순이 나무는 벌써 저만큼 컸는데 너는 밥값도 못하는구나. 도리는 나무 주변의 잡초를 뽑는 대신 발길질을 해대며 화풀이를 했고 물을 주러 가는 것도 귀찮아하여 나무는 목이 말라 잎이 축 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도리의 밭은 잡초와 엉겨붙어 엉망이 되었고 나무는 주인의 따가운 눈초리와 무관심 속에서 비실비실 말라갔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무 탓만 하며 동생의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되자 두 자매의 밭에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이의 사과나무는 굵고 튼튼한 가지마다 짙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게 돋아나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탐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인의 사과는 마치 황금빛을 머금은 듯 윤기가 좌르르 흘렀고 크기도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서 보는 사람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온 마을로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은 올해 농사는 순이네가 제일 잘 되었구먼 하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반대로 도리의 사과나무는 앙상한 가지에 누렇게 뜬 잎사귀 몇 개만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습니다. 열매라고 열린 것들은 죄다 작고 비틀어져 있었으며 벌레가 먹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나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나무를 보며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날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어찌 일이 다를 수가 있어. 이건 분명히 내 나무가 불량품이었던 게야. 도리는 애꿎은 나무. 둥치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지만 나무는 힘없이 흔들리며 마른 잎사귀만 우수수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자매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순이의 밭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훌륭하구나. 주인의 착한 마음씨를 닮아서 나무도 아주 올곧고 실하게 자랐어. 이 사과를 먹으면 10년 묵은 체중도 내려가겠구나. 촌장 어른의 칭찬을 들은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보답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이는 가장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따서 촌장 어른께 대접했고 사과를 맛본 촌장 어른은 꿀맛 같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밭을 본 촌장 어른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혀를 쯧쯧쯧 차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거늘 이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속이 병들었구나. 욕심으로 키운 나무에는 쓴 열매만 열리는 법이지.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도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촌장 어른이 멀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촌장 어른의 쓴소리는 도리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시기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깊은 어둠 속에 잠들었지만 도리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두 나무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순이의 나무는 달빛을 받아 신비롭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마치 은빛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조차 맑고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반면 자신의 나무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꼬라지로 귀신이 나올 듯 음산하게 서 있어서 도리는 그 모습을 쳐다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도리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찬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 순인의 밭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어째서 순이만 복을 받는 거야? 어째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도리의 마음속에서는 검은 독버섯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물을 주던 모습, 벌레를 잡아주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도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로지 결과만이 중요했고 그 결과가 자신의 패배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마당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순이의 나무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나무만 없으면, 저 나무만 시들어버리면 순이도 더 이상 잘난 척을 못하겠지. 도리의 눈빛은 점점 더 탁하고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샘이 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동생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주인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었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도리는 순이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 꿈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사과들은 더욱 탐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떨어진 낙엽을 줍고 나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아침 일찍 밭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순이는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름한 옷차림에 다 낡은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형형했습니다. 순이는 얼른 대문을 열고 나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이른 아침에 어인일이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순이의 상냥한 물음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마당 안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사과나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잠시 순이의 풍성한 나무에 머물렀다가 이내 담장 너머에 있는 도리의 비틀어진 나무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집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법이지.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깜빡였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도리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는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리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할머니와 순이를 발견하고는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잠 좀 자게, 조용히 좀 하지. 도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도리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도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그 눈동자가 자신의 시커먼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천 주머니였는데 날꽃대 같아서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도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보게. 자네에게 줄 것이 있어. 도리는 경계심을 품으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쭈뼛쭈뼛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에 언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도리는 매정하게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도리가 가까이 오자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저 담장 안의 나무가 밉지 않은가? 동생의 나무가 시들고 자네의 나무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지 않는가? 도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은밀한 소원을 이 낯선 노인이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천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작고 새카만 씨앗 하나를 도리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씨앗은 보통의 사과 씨앗과는 다르게 칠흑처럼 검고 차가웠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씨앗일세. 오늘 밤 달이 구름 뒤로 숨거든 아무도 모르게 동생의 나무 밑동을 파고 이 씨앗을 묻게나. 그러면 자네의 고민이 말끔히 해결될 것이야. 할머니의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도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씨앗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가슴속 답답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홀연히 마을 어귀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순이는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도리는 이미 손에 쥔 씨앗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도리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씨앗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씨앗은 마치 도리의 질투심을 양분 삼아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묻으면 순이의 나무가 시든다는 거지. 도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생을 해치려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멀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맑은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지만 도리의 방 안에는 무겁고 탁한 공기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는 이제 막 그 불길한 싹을 틔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의 장막이 상골 마을에 드리워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채우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달조차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 도리만은 잠들지 못하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낮에 묘한 할머니에게서 받은 검은 씨앗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하게 번들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동생을 향한 질투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도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마루로 나가 동생 순이의 방 쪽을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순이의 방에서는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어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데 너는 참으로 속 편하게 자는구나. 도리는 입술을 깨물며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서늘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이 씨앗을 심어 동생의 기세를 꺾어놓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순이의 밭으로 향하는 도리의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흔들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고 순이의 사과나무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순이의 나무는 웅장하고 튼튼해 보였고 가지마다 매달린 사과들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 완벽한 모습을 보자 도리의 마음에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검붉은 증오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나무만 없으면, 이 나무만 시들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도리는 품속에서 호미를 꺼내 나무의 뿌리 근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정성껏 밭을 갈고 닦았는지 호미 끝에 닿는 흙은 돌이 하나 없이 부드럽고 기름졌습니다. 흙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왔지만 도리에게는 그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흙땅이 좋아서 잘 자란 것뿐이야. 내 땅이 이렇게 좋았으면 내 나무도 잘 자랐겠지. 도리는 억지스러운 핑계를 대며 거칠게 땅을 팠습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깊어지자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검은 씨앗을 꺼내 들었습니다. 씨앗은 차가운 냉기를 뿜으며 도리의 손가락을 찌르듯 자극했습니다. 도리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 속에 검은 씨앗을 던져 넣어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이 바닥에 닿자마자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마시듯 주변의 흙들이 순식간에 씨앗을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손을 써서 덮기도 전에 흙은 스스로 움직여 구덩이를 메웠고 그 위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깨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도리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뛰었고 눈을 감아도 아까 본 검은 씨앗의 잔상이 아른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 할머니 말대로라면 내일 아침부터 저 나무는 시들기 시작할 거야. 도리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억지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리의 꿈자리에는 흉측한 가시덩굴이 온몸을 휘감는 악몽이 찾아왔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이의 나무 밑에서는 검은 씨앗이 또아리를 튼 뱀처럼 뿌리를 내리고 붉은 기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도리는 퀭한 눈으로 일어나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담장 너머 순이의 사과나무로 향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싱싱한 잎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더 잎이 짙어지고 무성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씨앗을 묻었는데 왜 당장 시들지 않는 거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 도리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순이가 하품을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기지개를 켜며 나무에게 다가가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니? 오늘따라 잎사귀 색이 더 짙어 보이네. 순이는 나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무가 건강해서 잎이 더 지푸르게 변한 것이라고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순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나무에게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나무는 햇살을 받아 더욱 반짝거렸지만 도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기이하게 비쳤습니다. 잎사귀의 초록색이 너무 짙어서 검은 빛에 가까워 보였고 나뭇가지들이 뻗어나가는 모양새가 어제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거칠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올해는 순인의 나무가 아주 기세가 좋구먼 하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잎사귀는 이제 완연한 검초록색을 띠게 되었고 잎맥 사이사이로 붉은 핏줄 같은 선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과의 크기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과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주먹만 하던 사과가 저녁이 되면 아이 머리통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신이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고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린 것도 아니고 어찌 이리 쑥쑥 자란다냐.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도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준 씨앗이 나무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자라게 하는 영양제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나를 속인 게 분명해. 동생 나무가 시들기는커녕 전보다 더 잘 나가고 있잖아. 도리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던지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와 나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밤에 보는 나무의 모습은 낮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낮에는 그저 풍성해 보였던 나무가 달빛 아래서는 마치 검은 털을 곤두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밭에서 김을 매다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박서방이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눈썰미가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나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이야 나무가 참 실하게 자라서 좋기는 한데 어째 때깔이 좀 묘하구나. 순이가 무슨 말이냐는 듯 쳐다보자 박서방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사과나무 잎은 밝은 연두색이 도는 법인데 내 나무는 먹물을 뿌린 것처럼 너무 검고 어둡단 말이지. 가까이서 보니 한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고. 순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박서방님도 참 거름을 좋은 걸 써서 영양이 넘쳐서 그런가 봐요. 잎이 짙어야 열매도 달게 맺힌다고 하잖아요. 순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지만 박서방은 찜찜한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숨어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도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기가 느껴진다. 잎이 너무 검다. 도리는 그제야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나무 밑에 묻게나. 할머니는 나무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씨앗을 묻으라고만 했을 뿐. 도리는 비로소 그 씨앗이 평범한 독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리는 나무를 관찰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낮에는 순이가 나무를 돌보고 밤이 되면 도리가 나무를 지켜보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리는 나무가 점점 기괴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보다는 묘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무가 시들지는 않았지만 저 나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맑고 깨끗한 나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걸 거야. 결국에는 끔찍한 열매를 맺어서 순이를 망신시킬 거야. 도리는 왜곡된 희망을 품고 나무의 변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인의 집 근처를 지나던 강아지들이
갑자기 지저대며 도망간다거나 새들이 그 나무에는 절대로 앉지 않고 피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순이의 밭 주변에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벌레들도 나무 근처에는 가지 않아 순이는 벌레 잡을 일이 없어져 좋아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이를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연의 미물들이 피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주렁주렁 매달린 거대한 사과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지난번에 쓴소리를 했던 촌장 어른이 다시 한번 순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대문 밖에서 한참 동안 집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순이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촌장 어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나무 밑동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혹시 이 나무에 내가 모르는 특별한 걸음이라도 주었느냐?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평소와 똑같이 물 주고 잡초 뽑아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촌장 어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에요, 이상하구나.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흙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소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뿌리 쪽 땅이 너무 차가워. 마치 얼음장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촌장 어른은 심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지.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고 열매가 지나치게 크면 그만큼 땅의 기운을 무리하게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조심해야 한다, 순이야. 너무 큰 복은 때로는 화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단다. 순이는 촌장 어른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눈앞에 탐스러운 사과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도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저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야. 도리는 촌장 어른이 돌아가자마자 마당으로 나와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나무를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더 자라라. 더 흉측하게 자라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를 괴물이라고 부르게 해라. 순이가 너 때문에 손가락질받게 만들어라. 도리가 악담을 퍼부을 때마다 나무는 가지를 부르르 떨며 반응했습니다. 마치 그 악독한 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리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할수록 나무의 성장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도리의 질투와 증오는 검은 씨앗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밤새 도리가 쏟아낸 시기심은 땅속 뿌리를 타고 올라가 열매를 더욱 붉고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과의 껍질은 이제 핏빛처럼 붉어졌고 표면에는 기이한 무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무늬들은 얼핏 보면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해골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면 그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아름다운 무늬로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씨앗이 가진 요망한 마법이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좋았지만 이상하게 나무 곁에만 가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지만 나무는 반대로 점점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성껏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의 안녕을 빌었지만 그 기도는 검은 씨앗의 사악한 기운에 가려져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이의 순수한 정성마저도 나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었고 수확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네 사과나무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둘지 내기를 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 정도 크기면 사과 하나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어. 아니야, 너무 커서 맛이 없을지도 몰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도리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나무 앞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나무가 시들어버린 밭은 거들 떠보지도 않고 오직 순이의 나무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의 미움을 먹고 자라렴. 내 분노를 잎사귀마다 채우렴. 도리는 어느새 나무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나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칠 때마다 나무 곁으로 가서 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잎을 바스락거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리는 이것이 자신만이 아는 비밀놀이처럼 느껴졌고 나무를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도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탁해지고 입계는 항상 비틀린 웃음이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며칠 앞둔 밤, 도리는 꿈속에서 다시 그 꼬부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가 자네 소원대로 나무가 아주 특별해지지 않았는가? 도리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특별하긴 한데 순이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어.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고. 그러자 할머니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게. 가장 달콤한 열매는 가장 늦게 익는 법이야. 수학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네. 할머니의 웃음소리는 꿈에서 깬 뒤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이의 나무에는 마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하고 붉은 사과들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매달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열린 사과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과를 수확하여 마을 잔치 때 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도리가 심은 그 작은 씨앗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다가올 비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자 상골 마을의 풍경은 쓸쓸하게 변해갔지만 순인의 마당만은 기이한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다른 집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겨울 채비를 하느라 앙상해졌는데 순이의 사과나무는 오히려 여름보다 더 짙고 검푸른 잎사귀를 뽐내며 하늘을 뒤덮을 듯이 거대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모두 가려버려 대낮에도 순인의 마당은 어둑신한 그림자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져서 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그 나무가 무섭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저 자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나무가 복을 받은 것이라 믿으며 어두워진 집 안을 등불로 밝히고 묵묵히 수확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나무가 거대해질수록 순이의 몸은 반대로 점점 야위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 기운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졌지만 나무를 돌보는 일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무 곁에 가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몸이 붕 뜨는 듯한 기묘한 안락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순이의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지만 순이는 그것을 나무가 주는 위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밭일이 끝나면 나무 둥치에 기대앉아 깜빡 잠이 들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무의 뿌리들이 흙 위로 솟아올라 그녀를 감싸 안으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반면에 언니 도리는 날이 갈수록 눈빛이 형형해지고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리는 나무 둥치를 쓰다듬으며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저 멍청한 순이의 기운을 다 가져가 버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잎사귀를 부스럭거리며 마치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리는 이제 자신의 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밭에 심어진 나무는 이미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지만 도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순이의 나무가 언제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고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확신에 차서 혼자 낄낄거리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나무에 물을 주다가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무의 굵은 줄기에서 끈적하고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송진인가 싶어 손으로 닦아내 보았는데 그 액체에서는 소의 비린내와 같은 역한 냄새가 났고 색깔이 선홍빛 피와 똑같았습니다. 순이는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아니야, 나무가 너무 영양분이 넘쳐서 수액 색깔이 진해진 걸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녀는 서둘러 걸레를 가져와 붉은 액체를 닦아냈지만 닦아내도 나무의 껍질 틈새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눈물 같은 진액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도리는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나무가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 도리는 그것이 나무가 병든 징조가 아니라 나무 안에 깃든 저주가 무르익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아무도 몰래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붉은 진액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과 함께 쓴맛과 단맛이 뒤섞인 기묘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이 자신이 쏟아낸 질투의 맛이자 나무가 삼켜버린 순이의 생명력의 맛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맛에 취해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듯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순인의 나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밤마다 순인의 마당에서 꺼내줘, 배고파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까마귀들이 때로 몰려와 앉아 있는데 그 눈들이 모두 빨간색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부적을 쥐거나 침을 3번 뱉으며 불길함을 쫓으려 했습니다. 순인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지만 자신이 수확한 거대한 사과를 나누어 주면 오해도 풀리고 모두가 다시 좋아해 줄 것이라 믿으며 애써 불안함을 감추었습니다. 수확을 사흘 앞둔 날, 촌장 어른이 다시 순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촌장 어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지도 않고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이야, 당장 그 나무 근처에서 나오거라. 그 나무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촌장 어른의 호통에 순이는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 나무는 제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에서 자란 소중한 나무예요. 순이는 울먹이며 나무를 변호했지만 촌장 어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저 나무 주변에 검은 안개가 자욱해. 저건 생명을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요물이다. 순이는 촌장 어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나무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땀과 정성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려야 한다는 촌장 어른의 말에 순이는 나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며칠만 있으면 수확이에요. 이 사과들이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는데요. 제가 제일 크고 좋은 사과를 따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르신도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순이의 간곡한 태도에 촌장 어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구나. 허나 명심해라. 절대 그 사과를 함부로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수확하는 날 반드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속을 확인해야 한다. 촌장 어른과 사람들이 돌아간 후
순이는 나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나무 뿌리로 스며들자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검은 씨앗은 그 슬픔마저도 양분으로 삼아 더욱 꿈틀거렸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축 늘어뜨려 순이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더욱 단단히 옥죄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바람 없이도 바스락거리며 서로 비벼대는 소리가 마치 울지마, 곧 다 끝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나무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자신의 방에서 벽을 긁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촌장 어른이 다녀간 것이 오히려 도리에게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해. 제일 크고 좋은 사과흥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상상도 못하겠지. 도리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해서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심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이제는 동생의 파멸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리는 창문을 열고 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잔치야. 그때까지 힘을 아껴둬. 최고의 선물을 줘야지. 수확을 하루 앞둔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나무를 점검하며 가장 크고 붉은 사과를 골라두었습니다. 그 사과는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는데 크기가 어린아이 몸통만 했고 색깔은 검붉은 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금가루를 뿌린 듯한 기이한 무늬가 반짝이고 있어 보는 사람을 홀리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그 사과를 만져보았습니다. 사과는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껍질 아래에서 쿵쿵거리는 미세한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신비한 사과야. 이걸 드시면 촌장 어른도 깜짝 놀라시겠지. 순이는 순진하게 감탄하며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이 사과를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와 사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순이는 중심을 잃고 떨어질 뻔했지만 나뭇가지 하나가 순식간에 그녀의 허리를 감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고마워 나무야 라고 말하며 안도했지만 사실 그것은 나무가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아주 잠시 동안 순이의 허리를 꽉 조였다가 스르르 풀려났는데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순이의 허리에는 멍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도리는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을 칼을 준비한다는 핑계였지만 맷돌에 칼을 가는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쓱싹 쓱싹. 칼 가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칼로 그 사과를 자르면 과연 무슨 색깔의 즙이 나올까? 붉은 피일까? 아니면 검은 독일까? 그녀는 이미 나무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나무가 느끼는 배고픔과 갈증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아무리 마셔도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순인의 집 마당만은 달랐습니다. 땅속에서 웅궁거리는 진동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흙을 파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내일 있을 수확의 설렘 때문에 그저 가슴이 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척이며 내일 입을 고운 한복을 머리맡에 챙겨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언니랑도 화해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고 다 잘 될 거야. 순이는 희망에 부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들리니 나무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수학의 노래를. 도리의 귀에는 그 기괴한 진동음이 아름다운 합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창문에 비치어 일렁거릴 때마다 도리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마을 잔치에서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각본을 짜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사과를 따서 촌장에게 바친다. 촌장이 사과를 자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리는 입을 틀어막고 킥킥거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수학의 날 아침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주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하게 서 있는 사과나무는 마치 신전의 기둥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어제 봐둔 그 붉은 사과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나무의 잎사귀들이 그녀를 환영하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거대한 사과를 잡았을 때 사과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지에서 툭 하고 떨어져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그 느낌에 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수확했어. 그녀는 사과를 소중히 안고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도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져와. 어서 그 저주 덩어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줘. 도리는 속으로 외치며 순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거대한 사과를 품에 안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뚝 그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는 순이의 모습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붉은 사과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기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과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그 색깔이 너무나 붉어서 마치 피를 머금은 덩어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순이를 주시했습니다. 순이는 사람들 앞까지 걸어와 사과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나무는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과도를 꺼내어 사과 옆에 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과를 잘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드셔보시면 제 진심을 아시게 될 겁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도리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자를게. 언니인 내가 동생의 수학을 축하해줘야지. 도리는 순이의 손에서 칼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언니가 축하해준다는 말에 내심 기뻐하며 물러섰습니다. 도리는 칼을 높이 쳐들고 사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과 표면의 무늬들이 도리를 보고 윙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터뜨려라. 너의 그 더러운 질투를. 도리는 마음속의 외침과 함께 칼을 사과의 한가운데로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사과 속으로 깊숙이 박히자 사방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붉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힘껏 내리꽂은 칼날이 사과의 중심을 파고드는 순간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가 좌우로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대했던 향긋한 과즙 대신 시뻘건 핏물 같은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도리의 얼굴과 온몸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액체는 단순한 과즙이 아니라 끈적하고 뜨거운 피와 같았으며 사방으로 튀어 순이의 하얀 한복, 치맛자락과 구경하던 앞줄 사람들의 옷가지에도 검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극에 마을 회관 앞마당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서로 엉켜 넘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과가 갈라지면서 퍼져나온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한 향기가 아니라 썩은 고기와 녹슨 쇠붙이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몇몇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촌장 어른조차 소매로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리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른 사과 속을 들여다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인해 찢어질 듯 커져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칼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라진 사과 속에는 하얀 과육도 까만 씨앗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먹만 한 크기의 쭈글쭈글한 머리통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갓난아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피부는 껍질을 벗긴 것처럼 붉었고 눈은 퀭하니 비어있는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생명체는 사과 껍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빛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어있는 눈구멍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입이 찢어지게 벌어지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히히히, 어머니 왜 저를 아프게 하시나요?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건조해서 듣는 사람의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자 그 붉은 해골은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제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잖아요. 매일 밤 당신이 나무에게 속삭이던 저주 동생을 미워하던 그 시커먼 질투, 그것을 제가 다 받아먹고 이렇게 자라났답니다. 해골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고 사람들은 그제야 이 끔찍한 사태의 원인이 순이가 아니라 도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키운 나무가 사실은 언니의 저주를 먹고 자란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언니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피 묻은 한복을 입은 채 멍하니 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언니가 그런 거야.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도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사과 속의 괴물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거대한 진동이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진이 난 줄 알고 땅바닥에 엎드렸지만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네 집 방향에서부터 흙먼지가 일기 시작하더니 땅을 뚫고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마을 회관 쪽으로 맹렬하게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문어 다리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며 목표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뿌리의 겉면은 쇠처럼 단단하고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움직일 때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무가 쫓아온다 도망쳐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을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뿌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한 사람 피범벅이 된 채 서 있는 도리를 향해서만 돌진했습니다. 도리는 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오지 마. 도리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발악했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검은 뿌리들은 도리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깍! 도리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뿌리들은 뱀이 먹이를 조이듯 도리의 다리를 타고 올라와 허리와 팔, 그리고 몸통을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도리는 바닥에 넘어져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들은 도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그녀를 끌고 순인의 집, 즉 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맹렬하게 되돌아갔습니다. 도리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거대한 나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록 언니가 미웠더라도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벌떡 일어나 도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안 돼. 순이는 도리를 감고 있는 뿌리를 붙잡고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냉기를 내뿜어 순이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과 속에서 나왔던 해골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며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놔두거라 순이야.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뿌린 자가 거두어 가는 것이니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촌장 어른이 달려와 순이를 뒤에서 꽉 끌어안아 말렸습니다. 순이야 물러서라. 저것은 지금 재물을 원하고 있어. 네가 끼어들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촌장 어른은 순이를 강제로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순이는 울부짖으며 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도리는 이미 마을 회관 마당을 지나 골목길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비명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그녀가 끌려간 자리에는 깊게 패인 흙자국과 붉은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를 끌고 간 뿌리들은 순식간에 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거대한 사과나무는 가지를 기괴하게 비틀며 마치 팔을 벌려 자식을 맞이하는 어미처럼 도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둥치 밑동이 쩍하고 갈라지며 시커먼 구멍이 입처럼 벌어졌습니다. 그 구멍 안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붉은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뿌리들은 도리를 들어 올려 그 구멍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도리는 안 돼 싫어, 들어가기 싫어 라고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나무는 무자비하게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도리가 나무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갈라졌던 나무 밑동은 쿵 소리를 내며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그 순간 나무 전체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삼킨 것처럼 나무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고 검붉던 잎사귀들이 순식간에 누렇게 변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거대한 붉은 사과들도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썩은 물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던 나무가 눈앞에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수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껍질이 바스라졌고 굵었던 가지들은 앙상한 장작처럼 변해 뚝뚝 부러졌습니다. 땅속을 휘저었던 뿌리들도 힘을 잃고 흙 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도리의 질투와 욕심을 먹고 자랐던 그 괴물 같은 나무는 그 원동력이었던 도리를 삼켜버리자 존재의 이유를 잃고 스스로 소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거대한 나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줌의 검은 재와 흙만 남기었습니다. 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오직 그녀가 신었던 꽃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은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너무나 평화롭고 따스해서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신발만 남은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지팡이로 검게 변한 흙을 헤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평범한 흙냄새만이 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순이야. 내 언니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개야.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결국 자기 자신을 거름으로 주워버렸구나. 촌장 어른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도리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썩은 사과, 잔해들을 치우고 검게 변한 흙을 퍼내어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흙을 가져와 마당을 덮어주었습니다. 흉흉했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마을의 풍물패가 와서 꽹과리를 치고 징글 울리며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잡기야, 물러가라. 맑은 기운만 들어오너라.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자 순이의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흩어지는 듯 됐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아낙네들이 돌아가며 죽을 쑤어오고 순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이야,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끝까지 언니를 위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네가 건강해야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 아니냐. 이웃들의 따뜻한 정성이 얼어붙었던 순이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가 사라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되었지만 더 이상 어둡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언니의 신발을 깨끗이 닦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곳에서는 남을 미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 나도 언니를 용서할게. 순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땅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파릇하게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사과나무 싹이 아니라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의 싹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아갔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순이네 집 앞을 거리낌 없이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나무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착한 마음씨를 더욱 높이 사게 되었고 순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십시일반으로 도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고 하얀 눈이 내려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눈은 도리의 욕심이 묻힌 그 땅 위에도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순이네 집 굴뚝에서는 다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혼자 남은 순이뿐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촌장 어른과 이웃들이 순이네 집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붉은 사과 대신 소박한 떡과 나물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지난날의 악몽을 잊고 서로의 정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창호지 문을 통해 밖으로 은은하게 배어나왔고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격정과 소란이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깊고 평화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사라지고 괴물 같은 나무가 자취를 감춘 순인의 마당에도 공평하게 봄 햇살은 내려앉았습니다. 겨우내 마당을 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아내리자 검게 그을렸던 흙은 눈 녹은 물을 머금고
다시 촉촉하고 부드러운 갈색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겨우내 방 안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긴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더 이상 비릿하거나 무겁지 않았고 향긋한 흙내음과 풋풋한 풀냄새가 섞인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도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눈빛은 예전의 맑고 선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순이는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호미와 괭이를 꺼내어 들고 엉망이 되었던 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언니와 함께 가꾸던 밭은 아니었지만 이 땅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터전이었기에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가 괭이질을 할 때마다 땅속에서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지렁이가 꿈틀거리며 흙을 부드럽게 뒤집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대하고 기괴한 나무 때문에 그늘져 춥고 어두웠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볕이 골고루 스며들어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은 비옥한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욕심이 사라진 자리가 얼마나 평온하고 넉넉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이가 다시 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일손을 거들러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괴물나무가 무서워서 얼씬도 하지 않았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집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박서방은 무너진 담장을 튼튼하게 다시 쌓아주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밭에 심을 고추, 모종과 상추, 씨앗을 한 알을 안고 왔습니다. 순이야, 혼자 하려면 힘드니 쉬엄쉬엄 하거라. 우리가 틈나는 대로 와서 도와주마.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순이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순이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대접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예전에 흉흉했던 기운을 완전히 털어내고 다시 전기 넘치는 산골 마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밭 한가운데 텅 빈 자리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사과나무 묘목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기다림으로 나무를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순이는 장터에 가서 가장 작고 평범해 보이는 어린 묘목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사라진 자리, 이제는 들꽃이 피어난 그 곁에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녀는 묘목을 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라렴. 남들보다 크지 않아도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새로 심은 사과나무는 순이의 바람대로 아주 더디게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예전의 그 나무와는 달리 이 나무는 한 달이 지나도 잎사귀 몇 장만 겨우 틔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게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게 두었습니다. 억지로 걸음을 많이 주지도 않았고 밤마다 나가서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맞추고 감을 때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비록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 색깔도 검푸른 색이 아닌 햇살을 닮은 맑고 투명한 연두색을 띠었습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다시 가을로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순이는 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가지 등을 수확하여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하고 촌장 어른댁에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순이가 키운 채소들은 특별히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네 채소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땀으로 얻은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혼자서 거대한 사과를 독차지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몇 해가 흐르고 순이가 심었던 작은 묘목은 제법 의젓한 사과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전처럼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열린 것도 아니고 아이 머리통만한 거대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소박한 사과가 5-6개 정도 얌전하게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색깔도 핏빛처럼 붉은 것이 아니라 은은한 홍조를 띤 수줍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이 사과들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가장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보았습니다. 순이는 첫 수확한 사과를 들고 촌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촌장 어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건넨 사과를 받아든 촌장 어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과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욕심 없는 흙과 정직한 땀이 만들어낸 진짜 사과 냄새야. 촌장 어른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맑은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다 참으로 달아 억지로 만든 단맛이 아니라 햇볕과 바람이 만들어준 깊은 맛이구나. 촌장 어른의 칭찬에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없었지만 갓 지은 햅쌀밥에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밭에서 딴 싱싱한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순이가 수확한 사과를 깎아서 내놓았습니다. 비록 한 조각씩밖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사과를 아주 소중하게 아껴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욕심 부릴 것 뭐 있어. 이렇게 오순도순 나눠 먹고 살면 그만인 것을. 박서방이 걸걸한 목소리로 웃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순이는 뒷정리를 하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사과나무는 크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태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득 언니 도리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는 언니를 생각하면 미움과 원망이 앞섰지만 이제는 안쓰러움과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 나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 언니도 그곳에서는 질투 같은 거 하지 말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순이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사과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무집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그래, 잘했다 라고 대답하는 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순이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신발을 묻어준 자리에 피어난 들꽃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들은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고 지며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신도 저 들꽃처럼 욕심 없이 순리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위는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에서는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이 방안을 아늑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일과 잔치 준비로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리만 대면 금방이라도 잠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보았습니다. 씨앗 하나가 불러왔던 엄청난 파장, 그리고 그것이 남긴 상처와 치유의 과정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욕심은 화를 부르고 정직은 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과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해가 뜨고 새들이 지저귀고 밭에 나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꿈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순이는 어렴풋이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처럼 윙윙거리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바람은 산골 마을의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며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의 꿈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순이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들도, 흐르는 시냇물도,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사과나무도 모두 순이와 함께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욕심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토록 깊고 따뜻한 평화만이 남는 법입니다. 그날 밤 순이네 집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순이의 착한 마음에 보내는 작은 선물 같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더 이상 흉흉한 소문도 괴상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과 익어가는 달콤한 향기와 사람 사는 냄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먼 훗날 할머니가 된 순이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마을은 오래도록 평화로울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머리맡에도 고요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근심 걱정은 모두 가져가고 편안한 꿈만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더 맑고 밝은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